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18일의 목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은 8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를 둘러싼 모해 위증교사, 한마디로 해서 검사가 거짓 증언을 갖다 하도록 부추겼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3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 전에 이 부분을 갖다 사건을 만들어라, 수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 내용은 이런 거죠. 어제 조남관 대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죠. 직무대행 대검 차장인 그 조남관 차장 대검 차장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3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아주 결론을 내라 라고 지휘했습니다. 그러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남관 대검 검찰총장 권한대행 대검 차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겠으되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고검장 6명도 합류시켜서 하겠다 라고 일단 수용하는 듯 하면서 또 슬쩍 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 전 보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은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전화 걸어서 그렇게 하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박범계도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고 조남관 씨는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고 박범계 씨는 또 조남관 씨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입니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8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고육지책 아니었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박범계 씨 압니다. 박범계 씨가 머리가 좋다는 건 뭐냐니까 자, 내가 그냥 3월 22일이면은 이른바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이것이 이제 시효가 만료돼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지금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이른바 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검사들이 멀쩡한 한명숙 국무총리를 갖다가 전 국무총리를 갖다가 모해하여 결국 그 누명을 씌웠으니 이제 이 한명숙을 갖다가 다시 재심 청구하여 그 누명을 벗겨주어야 하는데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씨도 나름 판사 생활을 지냈던 법률가입니다. 문재인 씨도 비록 판검사 생활은 못했어도 그래도 변호사 생활을 갖다 오래 했던 법률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임은정이나 이른바 대깨문도 아니죠. 정확히 진보 좌파의 좀 불구죽죽한 사람들. 왜냐하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통역당인가요? 무슨 사건으로 무려 한 10몇 년을 갖다 결혼하자마자 10몇 년을 감옥 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그 어둠의 세력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명숙을 어떻게 하든지 그 한명숙의 꽃가마를 태워주고자 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명색이 그래도 사법고시 붙었던 문재인 씨나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 생활을 했던 박범계 씨도 바보가 아니니까 아니 이와 저와 같이 해갖고 아무리 감찰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그 당시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지난 3월 5일 며칠 안 됐네요.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 대행된 바로 그날 이 부분을 갖다가 사인해갖고 무혐의 처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보면 감옥에 있는 그 희덕스그리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을 믿고 그 당시 증거가 가리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뒤집으려 하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박범계 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자니
사실은 자기들 내부에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들의 압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까지 7번 이제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번은 예전에 천정배 씨가 한 번 했었고 나머지 다 추미애가 한 거죠. 추미애.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 씨를 놓고 무슨 칼춤 추듯 했다라고 저희가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박범계 씨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일단은 뭔가 지시를 해야 될 겁니다. 지시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천정배 씨가 얘기했다시피 천정배 씨가 당시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강정구 교수 사건은 불구속 처리하라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그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될 일을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그 가부를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영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영리한 사람은 조남관 차장입니다. 조남관 차장은 보니까 이 예규가 있더군요. 예규가 있어서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대검 부장으로 그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보면 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만약 갈 수도 있고 아닌 경우는 다수결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규 그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필요에 따라서 대검 부장회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대검 사무국장도 참석하여 회의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남관 씨는 바로 그 예규에 따라서 고등검찰청 검사장 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갖다가 끼워 넣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대검에는 7명 부장이 있습니다.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감찰부장 7명 부장이 있고 같은 부장급으로 일반 그러니까 수사관들의 총지휘국인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만약에 그걸 들여다봤을 경우는 자칫 지금 부장들이 보면 이른바 친문 쪽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보면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과 그 다음에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모해 위증 교사의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야 됩니다는 그런 결론은 쉽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한명숙 씨를 바랄까요? 한명숙 씨는 그동안 보도에 따르면 자기 사건이 다시 한번 거론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감옥 갔던 것은 몇 해 전에 죽었는 돈을 주었다는 그 사람이 가서 어느 날 갖다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그런 위증교사 이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수표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8억인가 받았는데 그 중에 1억 얼마를 갖다가 여동생이 수표로 받아갖고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표가 없이 사람들의 증언만 갖고 만약 한명숙 씨가 감옥 갔다면 다시 재수사를 해서 그 다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딱 떨어지는 수표 추적 결과 딱 떨어지게 바로 한명숙의 여동생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뇌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씨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이런저런 자들이 갖다 계속 부풀려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조남관 대검 차장 입장에서는 고등검사장 6명을 다 섞음으로써 일단 자연스럽게 그만하면 됐습니다. 조남관 우리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지난 3월 5일날 본인의 판단하에 그동안 쭉 모든 내용을 갖다가 최종 정리하여
이른바 흔한 일 없음 하고 다 처리한, 이른바 무혐의 처리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 무슨 제3, 제4 뭘 또 다시 수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겠죠. 자, 그러니 조남관 씨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박범계 씨 영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영리한 게 있습니다. 박범계 씨도 조남관 씨도 이미 그 다음 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으로 검찰총장이 조만간 결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부지검장으로 가 있는 심재철 검사장 포함됩니다. 또 이번에 결국 판사 출신으로서 어이어이하는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포함됩니다. 그리고 6명 고검장이 다 포함됩니다. 자, 재밌죠? 자, 거기에 지금 보니까 호남향후회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 호남향후회 총연합회에서는 어제 전남 담양 출신의 양부남 전 고등검사장을 갖다가 법무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담양 공고 나오고 전남대 법대를 나왔대요. 자, 이렇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이렇게 섞였는데, 일단 조남관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총장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1순위에 올라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만약에 그냥 대검 부장들만 데리고 그냥 어떠한 결론 내든, 만약에 이런 결론을 내면, 즉 자 수사를 하라 하고 자기가 3월 5일날 내렸던 결정을 뒤집고 다시 그런 결론을 내면은 검사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반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청와대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검찰총장에서 후보에서 사실상 조기에 낙마하게 됩니다. 그러니 간단하죠. 6명 고검장 다 물고 들어간 겁니다. 6명 고검장 다 물고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 나든 책임을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을 뻔히 알면서도 박범계 씨는 그렇게 하시라 라고 퉁친 거는 자기 자신도 법률가로서 이것이 다시 재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문정 같은 친구들이 추미애 비슷한 인간들이죠. 칼춤을 추고 그래 난리를 치고 뒤에서 어둠의 그림자들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 마지 못해 하는 신용을 하면서, 또 마침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이 그러면 고검장 6명 같이 해서 죽던 살던 다 같이 우르르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책임 분산하세요. 나도 덕분에 책임 분산하고. 왜? 대한민국 6명의 고검장들이 이건 말 안 되는데 뭐 갖다 수사하느냐. 왜? 박범계 씨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수사를 갖다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입건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한번 들여다봐라 얘기했습니다. 정말 영리하고 머리 좋은 박범계, 영리하고 머리 좋은 조남관입니다. 조남관 씨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추미애 씨가 법무장관 되자마자 바로 검찰국장으로 데려다 쓴 사람입니다. 이른바 친문, 친추 검사라고 검찰국장으로 8개월 데리고 쓰다가 지난해 8월에 윤석열을 갖다 견제하라고 대검 차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대검 차장으로 가자마자 조남관 씨, 물론 이 사람 남원 출신의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바로 지난해 기억나시죠? 추미애가 윤석열 직무배제했을 때 그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십시오. 조남관 당시 대검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그 페이스북 한마디가 검사들로 하여금 추미애에게 벌떼같이 대들게 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벌떼같이 대들게 했던 결정적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남관, 그 다음에 6명의 고검장, 그리고 이성윤, 그 다음에 호남향후회 서울총연합회에서 추천한 양부남, 많은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조남관 대검차장이 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램덕에 들어갔다. 검사들도 이제 슬슬 말 안 듣는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마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얘기한 대로 자, 박범계 그 뻔히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자기도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이른바 지청구받을 그런 근거 없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검부장과 고등검사장의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3월 22일 이전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갖다가 지난 3월 5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차 결정한 대로 무혐의 처리하고, 그러면 이문정만 바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